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덕봉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덕봉이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다 보니 친구들에게 바보라 불렸답니다. 그런 덕봉이를 친구들은 데리고 다니며 머슴처럼 부려먹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덕봉이를 찾아왔습니다. 얘 덕봉아, 멧돼지 사냥이나 가자. 그래, 그거 좋겠다. 덕봉이는 마을 친구들을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산속으로 가다 보니 커다란 멧돼지 발자국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덕봉이와 친구들은 멧돼지 발자국을 따라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멧돼지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을 친구 동명이가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날아가 멧돼지 등에 꽂히는 것이었지요. 맞았다. 어서 쫓아가자. 친구들과 덕봉이는 활에 맞은 멧돼지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발자국을 따라 한참을 쫓아갔는데 어디서부턴가 멧돼지 발자국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마을 친구 동명이가 말했습니다. 얘 덕봉아, 산속에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 여기부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내가 한번 들어가 찾아봐. 그래, 알았어. 친구들은 너무 깊은 산속에 들어오다 보니 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들은 모두 산을 내려가고 덕봉이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멧돼지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덕봉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 왠지 으스스하고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덕봉이 눈에 멧돼지 발자국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봉이는 멧돼지 발자국을 따라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는 것이었지요. 첩첩산중 깊은 산속이다 보니 금방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멧돼지 발자국도 안 보이고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벌써 어두워져 버렸네. 멧돼지는 잡지도 못했는디 이곳은 어디랴? 덕봉이는 너무 어두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달빛조차 없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러자 덕봉이는 더듬더듬 기어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기어가다 보니 둥근 언덕이 하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배도 고프고 지친 덕봉이는 언덕에 기대어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방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날 밤은 월식이 있는 날이라 달도 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덕봉이는 아주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찬 기운이 음습하더니 무엇인가 덕봉이 몸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덕봉이가 누워있는 곳은 주인 없는 무덤이었는데 무덤 속 죽은 귀신이 덕봉이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무덤 속에서 나와 덕봉이 몸속으로 들어간 귀신은 비격이라는 검객의 무덤이었습니다. 비격은 조선에서 제일 가는 무사였는데 천하제일검이라 불리던 검객이었지요. 비격은 사랑하는 여인을 주군에게 빼앗기고 주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한 비격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천을 떠돌다가 월식이 있던 밤 자신의 무덤 위에 잠들어 있는 덕봉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죽은 검객 비격이 사랑한 여인은 영삼대감의 셋째 딸 이수라는 처녀였습니다. 비격이 죽기 한 달 전 좌상은 영상의 가족을 모두 죽이라 명했지요. 예, 비격아, 오늘 밤 영상과 그의 가족을 모두 처치하거라. 영상만 제거되면 주상은 내 손으로 처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군. 이때까지만 해도 비격은 영상의 셋째 딸 이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좌상 서이치는 정적 영상을 없애고 주상을 갈아치울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주상이 좌상은 무척 걸끄러웠던 것이었지요. 비격은 어려서부터 좌상이 데려다 살수로 키운 검객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격은 지금까지 좌상의 지시로 정적들을 제거해왔지요. 비격은 좌상의 지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행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주고 길러준 아버지와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비격은 검은 복장과 검은 복면을 하고 영상대감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불침번 서는 병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였지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비격은 영상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처치하였습니다. 임무를 마친 비격이 돌아서 나오려는데 별채 쪽 방 안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이었지요. 비격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천에 자수를 놓고 있다가 비격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영상대감의 셋째 딸 이수라는 처녀였지요. 그런데 영상대감의 셋째 딸 이수의 눈과 마주친 비격은 검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을 잡은 손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맑은 호수처럼 깨끗하고 사슴처럼 큰 눈을 본 비격은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격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심장의 떨림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니시여, 어찌 여인 홀로 있는 방에 들어온단 말이여. 비격은 순식간에 이수의 급수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은 보자기에 이수를 싸고 어깨에 들쳐맸지요. 그리고 담장을 사뿐히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허장군, 비격은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이냐?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비격이 실패할 일은 없겠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허장군이 살 수 될 20명을 준비시켜 놓거라. 알겠습니다, 대검. 좌상은 왠지 초조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제 거사를 앞두고 영상만 제거하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비격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주군. 그래, 어찌 늦은 것이냐? 일은 모두 처리하였느냐? 처리했습니다, 주군. 그래, 수고했다. 이제 허장군과 함께 궁으로 가 내금이를 모두 제압하거라. 알겠습니다, 주군. 허청수 장군은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비격도 허장군을 따라 궁으로 향했지요. 나는 허청수 장군이다. 어서 국문을 열거라. 궁궐 대문 앞에 선 허청수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만 멈추시오 허장군. 어찌 역적죄인이 되려 하시는 게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네. 그러니 자네들도 그만 포기하고 내 뒤에 서시게. 우리는 그럴 수 없소이다. 임금을 모시는 우리가 어찌 역적들과 한패가 될 수 있단 말이요. 지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네. 어찌 죽음을 자초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 허장군도 어서 마음을 돌리시오. 내금위장의 각오가 흔들리지 않자 허장군은 비격에게 말했습니다. 비격 자네가 성문을 여시게. 허장군의 말이 떨어지자 비격은 바람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궁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지요. 그리고 궁문을 지키는 내금위 병사들을 순식간에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궁문이 열리는 것이었지요. 모두 궁 안으로 진격하라. 허장군이 이끄는 수천의 군대는 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끊이질 않았지요. 내금위장 이제라도 포기하고 내 뒤에 서시오. 그대까지 죽이고 싶지는 않소이다. 임금이 있는 대전 앞을 홀로 지키는 내금위 대장을 보고 허장군이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마시오.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난 주상을 지킬 것이오. 내 아까운 인재를 어찌 죽일 수 있겠소. 그러니 어서 이리 오시구려. 난 그럴 수 없소이다. 조선 최고 무사인 내금위장을 허장군은 죽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봐라. 내금위장을 생포하거라. 허장군의 말이 떨어지자 장수들 여러 명이 내금위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지요. 하지만 장수들 여러 명이 붙어도 내금위장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허장군이 비격에게 말했지요. 비격 자네가 나서게. 단 죽이지는 말게나. 허장군의 말이 떨어지자 비격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내금위장에 검이 두 동강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격의 검은 내금위장의 목을 겨누고 있었지요. 그러자 장수들이 달려가 내금위장을 포박하였습니다. 그렇게 임금을 지키는 마지막 내금위장까지 제압을 하자 허장군과 장수들은 대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별채에 감금하였지요. 궁이 장악되자 좌상은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수고했네, 허장군. 이제부터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좌상의 명을 받은 허장군은 병사들을 풀어 살생부에 적힌 조정 대신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한양이 여기저기서 떠들썩해졌지요. 비격은 당분간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쉬고 있거라. 이제 당분간 내가 할 일은 없느니라. 알겠습니다, 주군. 비격은 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양 변두리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아씨는 어찌하고 있느냐? 아씨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요. 식사는 하고 있더냐? 밥숟갈을 아예 들지도 않고 있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이수는 자신이 죽인 영상대감의 딸이다 보니 비격은 이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비격은 이수가 묵는 방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이수는 밥 한 술 물 한 모금도 먹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칫 이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격은 이수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어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온 비격을 보고 이수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날 데려온 것이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먹어야 살 것이 아니요.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고 왜 날 데려왔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난 먹지 않을 것이요. 이미 수일째 곡기를 끊고 있으니 이대로는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왜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갇혀 산다 한들 죽느니만 못합니다. 이수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비격은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죽여만 받지 살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비격은 이럴 때 어찌해야 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을 왜 이수에게는 겨눌 수가 없었는지 그것도 비격은 무척 궁금하였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여종이 급하게 비격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아씨가 쓰러졌습니다요. 여종의 말에 비격은 얼른 이수에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수는 의식이 전혀 없었지요. 비격은 이수의 진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수를 업었지요. 비격은 이수를 업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넓은 들판에 있는 작은 산장으로 들어갔지요. 이곳은 비격의 비밀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비격은 침을 꺼내 이수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니 이수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좀 드시는 감요? 이곳은 어디느냐? 이곳은 산장이여라. 나리가 아씨를 밤새 업고 왔구먼요. 산장의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지요. 너의 나리는 어디에 있느냐? 나리는 아씨를 이곳에 모셔다 놓고 산을 내려갔습니다요. 이수는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 무척 답답했습니다. 헌데 이수의 귀에 까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좋은 징조의 새였지요. 그러다 보니 이수는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수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까치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죽으면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 그리고 언니들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야.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수는 가족들 생각에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밥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기력을 찾은 이수는 들판을 걸었습니다. 들판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이수는 쪼그리고 앉아 페랭이 꽃을 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분홍빛 페랭이 꽃이 수줍은 듯 이수를 반겨주는 것 같았지요. 이수는 그런 페랭이 꽃을 보면서 기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한편 먼발치서 이수를 보고 있는 비격은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여인을 사랑해 본 적 없는 비격은 그 느낌이 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내 가슴이 왜 뛰는 것일까? 내 평생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비격은 사랑이 뭔지는 몰라도 이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수를 보고 있으면 심장이 뛰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냉혹한 검객의 가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격이 멀리서 이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수가 들판을 지나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숲에서는 살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숲에 숨어서 이수를 노리던 늑대들이 한꺼번에 달려든 것이었지요. 그러자 비격은 곧바로 하늘 높이 치솟아 늑대들을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굶주린 늑대들이 이미 이수를 물고 있었지요. 비격은 수십 마리의 늑대들을 정광석화처럼 베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수를 물고 있던 늑대들도 목을 베어버렸지요. 잠시 그대로 계시오. 늑대를 모두 처리한 비격은 옷을 찢어 늑대에게 물린 이수의 상처를 꼭꼭 싸매 지혈을 했습니다. 내게 업히시오. 지혈을 마친 비격은 이수를 업고 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옷을 벗기고 늑대에 물린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이제 상처만 아물면 괜찮을 것이오. 이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격이 이수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부모님과 언니들이 보고 싶어요. 날 보내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비격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수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천으로 꼭꼭 싸매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이수는 자신을 감금한 비격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믿음도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데려와 탐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자신을 돌보고만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수는 그런 비격을 보면서 사내답고 과묵한 비격에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이 점점 쌓여가던 어느 날 좌상이 보낸 전서구가 비격에게 날아오는 것이었지요. 비격은 비둘기 다리에서 쪽지를 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내용은 바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지요. 이순왕자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이곳에서 치료를 잘하고 계시오. 내가 없더라도 점드기가 있을 테니 불편한 것은 없을 것이오. 그리고 낭자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아니 돼요. 그러니 조심하시구려. 비격은 이수에게 말하고 한양으로 말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좌상을 찾아갔지요. 찾으셨습니까, 주군? 내가 처리한 영상의 가족들 중에 셋째 딸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어찌 된 것이냐? 비격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어찌 된 것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비격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어찌 역적의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는 것이냐? 궁과 조정을 장악한 좌상은 영상대감과 그의 측근들을 역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역적을 처단한 영웅으로 만들어 놨지요. 주군, 이놈이 지금까지 주군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허나 단 한 번도 부탁을 드린 적은 없었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군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대감의 셋째 딸을 제게 주시지요. 비격의 말을 듣고 좌상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년 하나 때문에 우리의 거병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그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당장 그년의 시신을 내 앞으로 가져오너라.
좌상의 단호한 명의 비격은 더 이상 좌상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비격은 이수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비격은 잽싸게 말을 딸려 비밀처소 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어찌 그러느냐. 장에 갔다 와 보니 아씨가 보이질 않습니다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느냐. 내 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먼요. 비격은 곧바로 말 타고 영상대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수가 평소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지요. 비격은 말에 채찍질을 가하며 더욱 세게 말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대감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수는 이미 좌상의 사병들에게 잡혀 있는 것이었지요. 영상대감의 집을 좌상의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격은 곧바로 이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이수는 울고 있다가 비격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병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이수는 비격이 이수의 가족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수는 비격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는데 그런 비격이 가족을 모두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 이수는 충격을 크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게 어찌 이러실 수 있나요? 어찌하여 저희 가족을 죽이셨나요? 이수가 잡혔다는 소식이 좌상에게 전해지면 이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의 딸이 잡혔다는 것을 좌상께 보고는 하였느냐. 방금 대장께서 보고하러 갔습니다. 비격은 좌상이 알기 전에 이수를 빨리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광석화처럼 좌상의 사병들을 모두 베어버렸지요. 어서 갑시다. 좌상이 알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하오.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제가 어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요. 좌상은 낭자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망정 원수는 따라갈 수 없어. 그러자 비격은 일격에 이수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에 태워 산속으로 달려갔지요. 산속 비밀산장은 전서구를 통해 추적해 올 수 있으므로 비격은 아무도 모르는 산속 깊은 골짜기 암자로 향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 여인은 영상의 셋째 딸입니다. 가족은 모두 제 손에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스님은 이수를 방에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비격에게 말했지요. 너의 업보를 어찌 다 감당하려 하느냐? 비극이 결국은 끝없는 업보를 쌓고 있구나. 스님은 비격을 보고 크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님은 방문 밖 하늘을 보고 또 크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제게 말씀해주지 않은 게 있으신지요?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의 업보가 끝없이 쌓여만 가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는 병판대감의 장남이었느니라. 헌데 좌상에게 병판은 숙적이었지. 하여 좌상은 한밤중에 살수들을 보내 너의 가족을 모두 몰살하였느니라. 하지만 젖먹이 너만은 죽이지 않았지. 그리고 너는 좌상에 의해 아기 때부터 살수로 길러진 것이다. 스님의 말을 들은 비격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왔는데 진실은 자신의 가족을 몰살한 원수였던 것이었지요. 비격의 분노에 찬 울부짖는 소리에 온 산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충성을 다한 세월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비격의 두 눈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산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포효도 멈추질 않았지요. 비격은 이제 원망과 한탄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수는 눈 감고 스님과 비격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지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의 사연이 너무도 비극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 밑에서 살수로 살아온 비격이 이수는 왠지 안쓰럽기까지 하였지요.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충성을 다한 비격의 비극 같은 삶과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 사이에서 이수는 비격에 대한 생각이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호하고 살리려 최선을 다하는 비격의 모습에서 이수는 더 이상 비격을 미워할 수가 없었지요. 눈 감고 있는 이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부모님과 언니들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가족을 죽인 원수. 이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스님, 얼른 가서 점득이라도 데려와야겠습니다. 산장이 발각되면 점득이도 위험합니다. 비통한 울음을 멈춘 비격이 눈물을 훔치고 말했습니다. 너의 운명이 되돌릴 수 없는 업보만 쌓여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나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구나. 이제 너 스스로 비극의 악연을 끊고 더 이상 업보를 쌓지 않으며 그간에 쌓은 업보를 참회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알겠습니다, 스님. 마지막 일만 처리하고 남은 생은 참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비격은 말 타고 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헌신한 여종 점득이를 구하러 간 것이지요. 한참을 달리고 달려가 보니 벌써 좌상의 사병들이 점득이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격은 쏜살같이 달려가 좌상의 사병들을 베기 시작하였지요. 수십 명의 사병들은 비격의 검 앞에서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아씨는 어떻게 되셨는감요? 아씨는 무탈하다. 어서 암자로 가자꾸나. 비격은 여종을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암자를 향해 달려갔지요. 아니 그런데 암자에도 벌써 좌상의 살수들이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쓰러져 있고 이순왕자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네가 떠나고 한 시진도 되지 않아 좌상의 살수들이 들이닥쳐 이수를 잡아갔다네. 그럼 떠난 지 2시즌은 되었겠군요. 그렇다네 어서 가보게나. 이제 자네의 악연을 끊고 더 이상의 업보를 쌓지 말게나. 비격은 여종 점득이에게 스님을 맡기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점득아, 스님 좀 부탁한다. 네, 알겠구먼요. 몸 조심히 다녀오셔요. 비격은 말 타고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수들이 이수를 데리고 떠난 지 2시즌이면 좌상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막을 순 없었지요. 그리하여 비격은 좌상의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좌상의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 입구부터 사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길을 비켜라. 비격을 추포하라는 좌상대감의 명이요. 길을 트지 않으면 죽음 뿐이다. 사병들은 좌상의 명에 따라 비격을 추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격은 가차없이 입구를 지키는 사병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지요. 그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이번에는 수백의 사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 막는 자는 죽음 뿐이다. 살고자 한다면 길을 비켜라. 비격을 생포하라는 좌상의 명이 떨어졌소. 그러니 검을 내려놓으시오.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병들은 좌상의 명이다 보니 순순히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격의 검은 번개보다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하였지요. 비격이 지나간 자리에는 죽은 사병들로 넘쳐났습니다.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수백의 사병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렇게 좌상의 거처까지 당도해 보니 이수는 마루 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상은 이수의 목에 검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몇몇의 호위무사들이 좌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찌하여 날 배신하는 것이냐? 그 처자만은 놓아주시오. 인연은 죽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고작 인연 때문에 날 배신한단 말이냐? 손에 든 검을 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인연의 목은 두동강 날 것이다. 비격은 이수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수 가족을 모두 죽였지만 이수만큼은 살리고 싶었지요.
이제 비격은 이수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이 사랑이란 걸 알게 된 것이었지요. 비격은 손에서 검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좌상이 말했지요. 비격을 의자에 묶고 주리를 틀거라. 비격은 의자에 앉은 채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연을 살리려는 것이냐? 내 가슴에 품은 여인이여, 그러니 털끝도 다치면 안 될 것이요. 내가 정말로 겁을 상실하였구나. 어찌 역적의 딸을 가슴에 품는단 말이냐? 내가 얼마나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여봐라, 인연을 내 앞에 엎드리거라. 좌상은 비격이 보는 앞에서 이수의 치마를 들추고 겁탈하려 하였습니다. 멈추시오 좌상. 이순왕자 털끝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제 아무리 좌상이라 할지라도 무사치 못할 것이요. 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놈의 헛된 망상을 내가 깨뜨려 주마. 좌상은 비격이 보는 앞에서 이수를 겁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비격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지요. 비격은 손발이 의자에 묶인 채로 옆을 지키고 있는 호위무사의 검을 잽싸게 입으로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좌상의 호위무사들을 입에 문 검으로 베어나갔지요. 그렇게 순식간에 호위무사들을 모두 베고 마지막 좌상의 목을 베려던 순간 어디선가 창이 날아와 비격의 목을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비격의 입에 힘이 빠지면서 입에 문 검이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비격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비격은 울고 있는 이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비격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격을 부르며 울부짖는 이수의 모습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비격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격의 숨이 끊어진 것이었지요. 좌상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에 비격을 묻었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사랑하는 이수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비격은 죽어서도 한이 맺혀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천을 떠돌다가 월식이 있는 밤 바보 청년 덕봉이가 자신의 무덤에서 잠이 들자 덕봉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덕봉이의 몸으로 들어간 비격은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좌상의 집으로 곧장 쳐들어갔지요. 비격은 덕봉이 몸을 하고 있었지만 검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봉이 몸을 한 비격은 입구에 있는 사병들을 순식간에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니 이번에도 수백의 사병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것이었지요. 덕봉이 몸을 한 비격은 정광석화처럼 사병들을 베어나갔습니다. 비격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병들의 시체로 넘쳐났지요. 그렇게 수백의 사병을 모두 쓰러뜨린 비격은 곧장 좌상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명의 호위무사들 속에 좌상이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봉이 몸을 한 비격은 호위무사들도 순식간에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좌상의 목에 검을 들이댔지요. 아니, 내 놈은 누구길래 감히 이곳에 들어온 것이냐? 난 비격이다. 이순왕자는 어디에 있느냐? 비격은 죽었건만 어찌 내 놈이 비격이라 하는 것이냐? 내 놈이 믿고 믿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순왕자는 어디에 있느냐? 내 놈이 누군 줄 알고 말해준단 말이냐? 덕봉이 비격은 검으로 좌상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즐기고 즐겼던 비극의 악연을 끊어버린 것이었지요.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살수로 길러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한 원수를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한탄을 넘어 분노가 되어버린 비극을 이제는 끝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비격은 좌상의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잠긴 창고가 눈에 띄는 것이었지요. 덕봉이 비격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보니 이순왕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왕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그러자 잠시 후 이수가 깨어나는 것이었지요. 니신지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비격이요. 낭자 앞에서 내가 죽고 한이 깊어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소.
그리하여 구천을 떠돌다가 이 청년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 이수는 덕봉이의 눈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덕봉이 몸을 한 비격이 품속에서 댕기끈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낭자가 암자에 있을 때 떨어뜨린 댕기요. 덕봉이에게서 댕기끈을 받아본 이수는 두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격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정말 비경님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소 내가 비격이요. 이수는 덕봉이 몸을 한 비격을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자신을 구하려고 목숨 바친 비격을 이수는 꼭 안았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죽은 비격을 보며 이수도 비격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결국 이수도 비격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비격이 죽은 후에야 이수는 비격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서로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한 사람은 산자이고 한 사람은 죽은 자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비극적인 사랑인 것이었지요.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은 벼랑 끝 아슬아슬한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덕봉이 몸을 한 비격은 이수를 번쩍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핀 들판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어느덧 해가 지고 자정이 되었습니다. 이순왕자, 이제 나는 가야 할 시간이 되었소. 내가 없더라도 부디 잘 살아주길 바라오.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이수는 덕봉이 몸을 한 비격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가족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게 된 이수는 이제 그 사랑까지도 떠난다 하니 찢어지는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수는 비격을 절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도 따라갈 것이요. 미안하오. 나는 저승에서도 참회를 할 것이요.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참회하고 또 참회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살아있어야만 내가 참회할 이유가 된다오. 잘 살아주시오.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시고 부디부디 잘 살아주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비격은 사람에게 빙의를 했기 때문에 저승사자에 의해 저승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비격의 영혼은 덕봉이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지요. 저승사자와 함께 저승으로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니신가요? 니 시기에 저를 붙들고 울고 있는 것인감요? 비격의 영혼이 빠져나간 덕봉이가 웬 여인이 자신을 붙들고 울고 있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수는 비격이 영영 떠나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자신이 마지막 사랑한 사람까지 떠나자 이수의 울음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팠지요. 세월이 흘러 이수는 훗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비극을 모두 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수 스님은 많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고 있었지요. 옛말에 계약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로 쓰지요.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고하는 사자성어를 합니다. 이야기 속 좌상은 이미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였으나 더 큰 탐욕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되었지요. 반대로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돕는다면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남을 돕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재물로 돕거나 몸으로 돕거나 말로 돕는 것이지요. 말은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또한 자신의 덕을 쌓는 것이랍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베풀고 가는 것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니 탐욕보다는 베풀고 돕는 것이 화가 아닌 복을 부르는 진리인 것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